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 부당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분 많이들 보셨죠? 이 중 한 변호사님 이신대요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 대리인 위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연수원 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흥모 4개 좌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자 검사 출신인 이중안을 대리인 대표로 기용한 겁니다. 참고로 이주만 변호사라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주가 변호사가 지적한 탄핵 심판의 의법성과 부당성 부분을 정리한 내용인데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재미도 없나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핵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법수의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정미 재판소 장태행인과 그 여자가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리딩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이 판단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이 주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주어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파사수 측의 교서의 소추 사유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 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겠죠.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재직 중에 기소가 될 수 있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조화될 수 없으므로 기수를 전제로 하는 수사를 응하지 않는 행위와 헌법 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물러다 아시겠지만 일단 법률상의 내닫지는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 풀이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동의불개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그리고 왜 안 해지는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의 무력 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전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문재인이 저들의 논리라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인간이 문재인이지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처럼으로 따지면 무조건 100% 문식이지요. 참 진짜 처음부터 어이가 없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법원의 판결도 무죄가 났고 그 한마디로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들의 말도 안 되는 기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이므로 헌법 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을 준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외에서 저것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뒤집어 갖고 무슨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 안 해도 되는 걸 뭐 하려고. 아니, 헌법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통하여 법을 준수한 거고 저것들은 억지를 우리는 거예요. 내란죄와 외환의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기수에 대한 대응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정리에 헌법 수위 의지가 없어서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이 궤변도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할 겁니다. 이것도 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제 방송 또한 그리고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치료할 때의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하기가 싫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의 절차적 의법성에 대한 이중원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일반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 교서의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 5개 법률 위배 행위 8개였는데 대통령 대리인 단은 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 부분은 소추 사유가 추상 쪽이고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이 아님 최순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도 꼭 하였다는 소추 사실은 이 시와 장소와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부분의 소추 사유는 모두 위와 같은 형식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실들이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 의결 당시 가장 중요한 소추 사회는 대통령이 3대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 SK, 롯데 이런 회장들을 상대로 제나 내 출연을 요구하고 대기업 일로 하여금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2개의 재단에 360억 원을 추적해 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돼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최소 원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으로 소추 사유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과 최소 원이 공모하여 미래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3개 대기업들로 하여금 360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예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었지만 언론사들의 날조 보도 그리고 안정봄에 이런 진술 같은 거 이 사기꾼 이런 사기꾼들의 진술을 그대로 공소장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기꾼들의 증언 진술 이런 걸로 그냥 검찰을 날조된 공소장을 법원에서 그대로 그냥 받아갖고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3번 헌재는 최소원의 국정 개입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흔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국정개입 허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선은 일부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추천 원했지만 국정을 농단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실에 추천한 일부 공직자는 최수시대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김조은 내부 문건을 최소시댁에 전달하고 최수시대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최순시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최소시대 추천으로 민관합동창조경제 추진단 반장으로 임명된 차은택의 지인들은 최수지대 요구사항대로 미래를 운영하는 등 최순식의 사익 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전혀 공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4번 현재는 비천구인이 최소시대 추천에 따른 공직자 4명을 임명했고 최수실위 추천에 따른 다수의 공직자 임명은 피천구인이 공익실현의 물을 유발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가 10명이라면 4명은 다수입니다.
5번 대통령이 최소원에게 말씀 자료 등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것은 헌법상 공익시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문 등을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거나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가족, 친지, 친구, 후원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가 헌법 위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자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변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의견 청취 행위와 같은 정치적 업무 방식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6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박근혜 통영 사건에서 판단을 달리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의 대통령 취임 전에 비서실 운영 형태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7번 언제는 결정문에서 2월 이들차 준비 서면에서 주장한 소추사의 중수축의 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적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추를 인용한 사실에는 소추 의결수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들린다는 2017년 2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추의원 측의 소추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서국회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주사위와 다르거나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탄핵 심판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결 정문에 2월 1일에 소추사여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 비청구인이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일은 사실과 다릅니다. 결국 헌재는 국회의 탄핵 수치 의결서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까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물은 기소된 부분에 관해서만 판단한다는 사법적 원칙을 어긴 겁니다. 자, 이제 2개 나왔습니다. 8월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형사사건 기록을 검찰로부터 만화 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단서 조항 재판 소추 또는 법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손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존해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